그러면 옆에서부터 좀 간단하게 관객분들께 소개와 그리고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메이션 별이 빛나는 밤의 감독 이종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도 주성씨를 좋아하시나요? 주간 강동환입니다. 네, 저는 CLC를 맡은 김시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도 주성씨를 좋아하시나요? 민규씨 역할을 맡은 배우 박민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능력소녀 감독을 맡은 김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능력소녀에서 맹주리 역할을 맡은 이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능력소녀에서 담임선생님 역할을 맡은 김시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자의 여자 연출한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자의 여자 경찰 역 맡은 현봉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자의 여자에서 AS 팀장 역할을 맡았던 혼자 사는 남자 장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거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게요. 근데 일단 제가 먼저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에 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이 빛나는 밤에 이성우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이 공간이 좀 되게 특이하고 좀 재밌다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 장소가. 근데 여기가 뭐 저도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떤 뭐 남유럽의 지중해 느낌도 좀 나고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공간들의 색감이랑 그리고 주인공 배우의 어떤 컬러랑 좀 대비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칙칙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데 반해서 그 주변의 공간들도 굉장히 화사한 그 느낌들도 들고 그래서 네, 그런 설명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추억에 관한 이야기고, 그래서 공간에서도 어떤 추억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라는 설정을 생각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로맨틱 섬 그리고 바다 이 두 가지를 키워드를 가지고 찾다 보니까 사실 배경은 그리스의 산토리니라는 아까 지중해라고 말씀하셨는데 되게 잘 봐주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 되게 감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설정했고요. 옷이 칙칙하다고 하는데 저 되게 좋아하는 색감이라서 패션오가 그게 칙칙하다는 게 좀 어둡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서 배경에 비해서 그러니까 좀 약간 모노톤으로 색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도 그 색깔 좋아합니다. 그 옷은 대비를 좀 준 거는 배경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빛을 얼마만큼 표현하고 빛에 따라서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배경은 좀 더 그런 식으로 어떨 때는 화사하고 밤 같은 데서는 되게 극대화되고 이런 차이를 준 것 같고, 할아버지는 너무 모나지 않게 배경을 망치지도 않고 배경이 할아버지를 망치지도 않는 선에서 대비를 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신도 주성씨를 좋아하시나요? 네, 영화에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리면요, 그 영화는 홍콩에서 이제 로케이션 촬영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장소들이 그냥 설정을 하신 거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영화들에 좀 나오는 이제 장소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영화적으로 보이는 공간들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 장소, 로케이션 장소 어떻게 좀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홍콩 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서 촬영하기 전에 한 이틀 정도 로케이션 헌팅 여행이다 생각하고 다녔고요. 중경 다니고 굉장히 좋아해요. 중간에 에스컬레이터 잠깐 나오고 하는데 옛날 홍콩 영화에 나왔던 공간 그 식당도 목곡시장 쪽이었거든요. 그런 공간을 설정한 이유는 여러모로 주성치와 홍콩 영화에 대한 헌사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좀 헤매면서 찾았던 스팟들이 둘이 다니면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식으로 괜찮은
전했습니다. 그 공간들이 정말 홍콩 영화를 볼 때 좀 나왔었던 공간들 같아서 좀 감독님 홍콩 영화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배우님들께도 아주 짧게 질문을 좀 드리면요. 사실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에서 뭐 이렇게 주성치를 닮은 민규 씨의 역할로 나왔었는데 정말 주성치를 좀 닮게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이 인물들의 좀 더 이 캐릭터들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캐릭터를 연기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름이 같이 이렇게 CNC로 쓰이긴 했는데 저는 원래 이제 뭐 영화에서 본인 이름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또 새로운 캐릭터의 인물에 좀 이렇게 빌려서 저도 이렇게 좀 새로운 걸 표현하고 싶은데 이름이 이제 제 이름으로 불려지면 좀 저의 모습을 또 많이 어쨌든 연기할 때 많이 반영을 하긴 하지만은 근데 또 이번에 같이 하면서 동환 감독님도 제 안에서 많은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고 또 분명히 다른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한 번만 더. 그냥 그 민규 씨라는 본인 이름으로 좀 연기를 했으니까 그만큼 좀 배우랑 가까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외모도 주성 씨랑 닮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다고 해서. 네, 저는 이제 작업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동환이랑 많이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 당시 시즌이 둘 다 이별로 좀 아파했던 시즌이라서 네, 맨날 소주 마시면서 막 같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었고 근데 저는 영화에서 제 이름 쓰이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편해서 네, 저는 더 좋았던 것 같고 주성치 닮았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살을 좀 더 빼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막 돌아다니면 살이 좀 많이 빠졌던 그런 생각이 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능력소녀를 만드신 김수환 감독님께 또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여기서는 2명의 능력소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두 배우들한테, 이 두 캐릭터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굉장히 저주스러운 능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이제 감독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능력을 좀 설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냥 이제 처음 아이디어가 갑자기 어느 날 무언가 나에게서 능력이 툭 튀어나온다면 이런 생각하게 돼서 이제 그게 발상의 시초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떤 진짜 슈퍼파워 같은 초능력이라기보다는 잠재된 능력인데 갑자기 막 튀어나와서 이게 점점 자가 발전, 증폭해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려면 이제 파국을 맞겠다 싶은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화 속에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교 자체가 능력, 한국 사회 뭐 이런 학교가 능력으로 뭐 어떤 과목을 잘하거나 뭐 국영수를 특히 잘하거나 성적이 특출나거나 이래야지 이제 능력을 인정받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자기의 존재를 입증해야만 하는 서글픔? 네. 그런 의미,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맹줄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하찮은 능력, 그 과목 중에서도 하찮게 여겨지고 네, 그런 능력을 생각해서 일부러 이제 바느질을 떠올렸던 거고요. 그다음에는 가장 이제 누구나 우러러보는 최고의 권력자는 전교 1등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우님들께도 좀 질문을 드리면요. 사실 이게 장르적인 좀 특성이기도 하고 하겠지만 이제 배우분들께서 좀 되게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는 좀 연기들보다는 좀 더 톤이 좀 높은 과잉된 연기들을 하셨잖아요. 뭐 눈빛 연기, 선생님의 눈빛 연기도 너무 볼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연기를 하실 때 그런 좀 일상적인 연기톤보다 더 과잉된 연기를 좀 하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게 힘드시진 않으셨는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 말을 하면 성격이 나올까 봐. 성격이 많이 밝아서 처음에 할 때 되게 겁이 났어요. 아니 얘는 나랑 성격 자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떡하지? 했지만 또 감독님이 입을 닫게끔 대본에 4밖에 써주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되게 편했습니다. 그냥 얼굴로만 열심히 하면 돼서 네, 감사합니다. 엄분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대사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냥 평소 눈빛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워낙 인상이 강하고 원래 표정이 좀 유니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표정을 잘 살려서 감독님 디렉션에 충실해서 연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자위 여자한테 박봉호 감독님께도 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안마의자라고 하는 것은 좀 편하게 있으려고 하는 안마의자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요즘에 상조상품으로 좀 많이 등장을 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안마의자에 앉아서 죽는다라는 설정이 좀 되게 독특하기도 하고, 뭐 한편으로 상조회사에서 보면 되게 화를 내겠다 싶은 좀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설정하신 것도 좀 궁금하고, 근데 중간에 할머니가 스스로 좀 목숨을, 그러니까 생명을 포기하는 것 같은 좀 느낌도 좀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하신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시작을 일단 기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람이 이제 안마의자에 꼈다 이렇게 해서 다리가 괴사되고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까지 죽음으로까지 가고 묶어놓인 얘기로 흘러가게 됐었고요. 네. 그 마지막에 이제 삶을 포기하는 그것들은 이제 시나리오 상에는 조금 더 표현이 잘 돼 있는데 의자 위에서의 삶과 현재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과 차이가 없다. 이런 걸 좀 더 표현해주고 싶었는데 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의도는 네, 제 생각하는 의도는 그런 식으로. 아마 관객분들도 그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도 다 저마다의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또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끝나셨나요? 네. 그러면 네. 배우님들께도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분 배우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경찰과 그리고 AS 팀장 역할을 이제 하셨다는 좀 되게 짧게 등장하긴 했지만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할 자체가 좀 되게 관료적인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료주의와 그리고 이제 보신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뭐 그냥 이렇게 사람이 죽었나 보다 뭐 이렇게 좀 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미운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역할 제의 들어왔을 때 그런 것도 되게 감독님하고 얘기 많이 했는데 그냥 가장 일상적으로 굳이 막 연민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있는, 그렇다고 거기서 막 울고 막 아이고 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일을 처리하고 더 이상 이 슬픈 현장에 있기 싫다라는 감정을 더 표현해달라고 해가지고 거기 충실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미호였군요. 미운 연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물론 돌아가신 분은 의자 위에 이어서 돌아가신 할머니지만
삶의 기준을 두고 보면 그 사람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느 누구 하나가 나서서 이거를 처리를 할 수 없는 입장인 거죠. 네. 개인적으로는 뭐 미운 연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역할을 가릴만한 입장도 아니고요. 네. 그 사실 이제 제가 미운 연기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제 여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조금씩은 미운 구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복지사도 자기가 오지 않은 날에도 왔다고 이제 기록을 해놓고 왔더니 이제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또 어느 한편에서는 그것에 대한 좀 미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족들이 찾으러 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무언가 좀 화를 낸다라던가 마찬가지로 AS 기사로 나오셨던 분도 좀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다 좀 미운 구석이 있고 또 어느 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선량한 구석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관객분들께 좀 질문을 받도록 할 텐데요. 그 선착순으로 질문해 주시는 세 분께는 서울국민영화제에서 준비한 생강과자를 드린다고 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네. 저 뒤쪽에 먼저 손을 들어주셔서요. 네. 모자 쓰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우선 너무 잘 봤고요.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그 당신도 주성치를 좋아하시나요? 강동원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제목이 당신도 주성치를 좋아하시나요?라고 정하시게 된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예. 제목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요. 제가 좀 제목을 못 짓는 편이고요. 가제목이었어요. 이거는 시나리오에 뭐라도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려고 써놨던 거였는데 편집을 다 끝내고 타이틀을 올릴 때쯤 되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입에서 회자될 수 있을 만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민규 씨가 본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민규 씨가 시인 씨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시인 씨가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물어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 되겠다 싶어서 이 제목을 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아까 손을 동시에 좀 들어주셨었는데 다시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위의 여자 감독님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 꽃님 할머니께서 의자 위에서 손을 뺀 후에 그 약간 바깥을 보고 좀 놀라는 듯한 표정을 듣고 계신 걸로 저는 생각했거든요. 되게 아까 말했던 그 바깥 세상과 의자 위의 세상이 별 다를 거 없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장면에서 의도한 거는 아니었고요. 사실은 그 장면에서는 이제 그 전화를 이제 하지 않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손 들어주신 분들은 제가 다시 이렇게 두 분께 이따가 다시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화 전부 잘 봤습니다. 저는 그 능력소녀 감독님이랑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일단 능력소녀 보면서 학교가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은 국립돌면 위치에 있는 학교를 잘 고르셔서 생각을 했는데 로케이션 장소를 고르신 사연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주리하게 이유미 배우님께는 아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평소 성격이 완전히 반대신 것 같아서 저도 당황을 했는데 연기를 하실 때 이렇게 보여야겠다 뭔가 생각을 하셨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레퍼런스로 삼는 캐릭터 같은 게 뭔가 목표 같은 게 있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로케이션 먼저 대답을 하자면
예, 제가 성남시 독립영화 지원작이라서 그 성남시 내에서 로케이션을 찾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남시에서 가장 섭외가 쉽겠다 싶은 학교를 그냥 갔는데 네, 그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잘 해주실 것 같아서 갔는데 마침 가보니까 학교 건물도 제 마음에 들었어요. 좀 약간 옛날식 뭐 공장 같기도 하고 뭐 기숙사 같기도 하고 교도소 같기도 하고 그런 건물이라서 좀 마음에 들었고 그 약간 숲이 뒷산 뒷동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았고 약간 고립된 느낌도 있었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쭉 빠지는 그 드론샷 그 넓은 샷에서는 일부러 그 숲속에 고립된 느낌 같은 걸 더 주고 싶어서 CG로 사실 숲을 덮었습니다. 네, 그랬었고요. 네, 캐릭터 질문. 네. 일단 저랑 많이 달라서 좀 반에 보면은 되게 말수도 없는데 이상하게 말 걸면은 되게 기분 좋아하는 애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그냥 겉모습 봤을 때는 되게 말을 안 걸고 싶은데 올드글을 한번 걸으면 얘가 되게 뭔가 순한 것 같기도 하고 모자른 것 같은데 이상한 애다 이런 느낌 좀 드는 애들 있잖아요. 좀 그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렇게 보였나? 여튼 좀 저랑 많이 달라서 네, 많이 고민을 하긴 했는데 저처럼 안 맞죠? 그래야 하는데 예 황소연 주사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손 들어주셨던 분,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저기 보이시알 박스의 그 이종 감독님한테 그 타이틀이 별이 빛나는 밤에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연상 이제 빈센트 반 고흐에도 별이 빛나는 밤 언뜻 생각을 했는데 혹시 뭐 거기에서 모티브를 가져오신 건 아닌지 그리고 또 상당히 그 터치 그 선의 화면이 굵고 굉장히 뭐 부드러웠는데 모르는 것이 요즘 뭐 새로운 그런 애니메이션 기법에 대한 독창적인 우리 그 이종 감독만의 어떤 기법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슈퍼 파워 걸의 그 영화 그에서 장면에서 한 사람은 상하탑을 지향하고 한 사람은 보니까 정변 평화시장에 그 이신사를 이제 연상하게 했는데 체구를 지향한 이 시대의 그 체구를 지향하는 거와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소외된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열정과 그리고 그 사이의 그 감정을 난 그런 걸로 다른 걸로 봤는데 실제적으로 그 감독님께서는 어떤 것을 갖다 저희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지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 죄송한데 질문을 두 가지만 그럼 좀 짧게 해주시겠어요? 그 시간이 저희가 많지가 않아서요. 네. 마지막 의자 위에 앉은 저기 그거 그럼 마지막에 그분 실려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돌아가셔서 그 기계 장치 해체가 안 돼서 그 할머니를 분리해낼 수 없어서 이제 센터로 이동을 하잖아요. 함께 싣고 마지막 출발을 하는데 그 할머니에게 하얀 수건을 올려놨었는데 마지막에 출발하면서 그 할머니가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게 좀 고민인데 어떤 의미였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좀. 네, 일단 그 제목 같은 경우는 빈센트 반 고흐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 밤 되게 정말 아름다워야만 그 쓸쓸함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거의 엄청나게 빛나는 밤이었어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고요. 그 작화라고 하는 부분,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부드러운 이유는 제작하면서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스태프들끼리 선을 맞출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을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라인들이 되게 다 튀지만 그게 변형처럼 자유롭게 보여져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우연의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학생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학생의 차이는 맞아요. 예, 이 학생이 가장 낮은 곳이라기보다 뭐 낮고 존재감조차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뭐 그냥 무시당하는 존재,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존재 이런 어떤 개인과 개인의 차이, 갭 이런 걸 표현해 보고 싶었고요. 그 개인과 이 학교라는 공간, 이런 사회의 갭, 개인과 어떤 사회의 갭 이런 차이들이 그런 걸 그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잘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일부러 이 공간이나 시간적 배경 자체도 뭐 모호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70년대 그런 뭐 봉제 공장 느낌도 있을 수도 있고 70년대, 90년대, 뭐 2010년대 학교 교육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일부러 그런 판타지적인 세계를 모호하게 좀 그려봤습니다. 네, 어두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씬 전체를 이제 놓고 봤을 때 그 씬을 처음부터 이제 시나리오 쓸 때부터 생각을 한 게 좀 따뜻하게 느껴지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앞부에서부터 이제 들고 가는 장면을 조금 상영하는 느낌으로 가져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가 할머니의 얼굴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장면에서 이제 할머니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그때 상영하라는 게 이제 돌아가신 어르신분들을 이제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이제 돌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어떤 표정이실까 생각도 했었고 사실 이제 시나리오 상에서는 이제 신천이 날아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편집하는 도중에 이제 좀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쪽에 아까 좀 들어주셨던 그 질문하실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질문은 좀 뭐 한 질문 정도로 부탁드릴게요. 네, 별이 빛나는 밤에 감독님. 올해 이제 제가 영화제 3군데 갔다는데 제가 서정적으로 만족스러운 작품이어가지고 되게 감사하고 다음 작품도 제가 또 기대를 할 텐데요. 그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선을 뭐 두개 쓰셨다고 하시는데 그 제가 영상을 보면서 이제 가장 고민 많이 한 게 호흡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콘티 작업하실 때 혼자서 다 하셨는지 제가 좋았던 장면 같은 별자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손을 잡는다거나 그런 장면들은 이제 혼자서 다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스토리보드 작업하실 때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하신 건지 그게 궁금했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되게 건강하고요. 개인적 이 작품은 제가 대학교 졸업 작품이에요. 졸업을 준비하면서 했던 기획이기 때문에 혼자 작업했고 되게 많은 분들이 들어가는 손을 잡는 그 씬에서 우시거나 혹은 이입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저도 그걸 짜면서 제가 울었거든요. 근데 우연의 일치처럼 나온 정말 좋은 시퀀스였고 그 모든 것들이 호흡이라고 하신 게 딱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연출을 하다 보면 그게 딱 걸린 것 같습니다. 되게 저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다음 작품도 더 좋은 호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흔들어주신 분이 먼저 흔들어주셨어요. 하고 옆에 분이 먼저 손을 들어주셨는데 유일하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그 할머니께서 그 중간에 안마지에서 손을 빼시잖아요. 그래서 전화기를 누를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112 부른다든지 근데 그걸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이렇게 삶이 계속 되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고독하게 살 수밖에 없어가지고 스스로 그걸 포기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아까 또 답변 주신 부분이라 조금 짧게.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현재의 삶과 지금 의자에 갇힌 삶이 사실
다르지 않다는 걸 좀 표현하고 싶었고 거기에서 온 그런 결정을 내린다. 약간 이제 삶을 본인 스스로 마무리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옆쪽에 마이크 좀 주세요. 네, 저는 당신도 주성치를 좋아하시나요? 감독님하고 배우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콘티 작업이 있으셨는지 가서 로케이션을 직접 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떤 현장에서 갑자기 짜여진 씬이나 장면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예, 감사합니다. 이 영화는 스텝이 없어요. 저랑 배우 3명이서만 찍은 영화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면 콘티 작업은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머릿속에는 샷 사이즈라든가 컷 바이 컷이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는 설계를 하고, 제가 홍콩을 실제로 가본 적은 없으니 홍콩 가서 로케이션 다 썰을 때 카메라로 다 앵글을 잡아놓고 이제 현장 가서 인물들 배치해서 촬영이 진행됐고요. 그리고 그거 하나 했었나요? 뭐가 있었나요? 그 즉흥적으로 짜여진 씬이요. 예, 있었어요. 예. 그 페리 배 타고 오고 난 다음에 둘이 대화하는 씬은 사실 시나리오상에는 없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야경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민규랑 둘이서 보고 저 대사를 민규한테 했거든요. 근데 이 대사가 좋다, 이걸 대사로 쓰자라고 해서 이제 그러고 보고 하니 그 후회하는 모습이 민규 씨와 되게 닮아 있어서 그 씬이 이제 둘이 대화하는 그 씬이 새로 생겼던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쪽에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도 주성치를 좋아하시나요? 시은 배우님께 질문인데요.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민규가 왜 여자친구랑 헤어졌는지 알 것 같다고. 그래놓고 이제 사라지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유미 배우님께는 어저께 박하영을 보고 왔는데 거기서는 실컷 욕하시는 거 봤는데 여기는 되게 아무 말도 안 하셔가지고 좀 약간 캐릭터별로 그런 갭 차이가 좀 많았을 텐데 그런 거 좀 어떻게 연기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선 영화 보시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별로 이제 같이 동행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같이 먼저 밥을 먹자 그러고, 그리고 밥 먹고 나서도 저 계획 없는데 같이 따라다녀도 되냐 이러면서 먼저 이제 저한테 먼저 뭔가 접근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같이 하게 됐잖아요. 이 민규 씨 때문에. 그러면서 같이 하루 동안 여행을 하면서 뭔가 이 사람을 알게 되고 서로 좀 알게 되고 취향을 알게 되고 좀 이 사람이 날 마지막에는 또 하기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방까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서로의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이 사람도 좀 마음이 있나 이러고 저도 이제 같이 술을 먹으면서 좀 깊은 대화를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 전 여친 얘기를 하면서 그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너무 그 친구를 아직도 그리워하고 내가 이 사람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너무 이제 내가 왜 너무 좋은 사람인데 여자친구가 왜 떠났는지 알겠다라고 하는 대사는 내 얘기는 하나도 이제 또 그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 중간에 이제 뭐 잘린 그런 장면에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때도 이제 너무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고 결국 생각해보니까 내 얘기는 많이 안 했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 때문에 여자친구가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견디했습니다. 저는 일단 맹주리 같은 경우는 되게 말수도 없고 좀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좀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촬영 중간중간에 원래 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놀고 싶고 옆에 가서 말 걸고 싶고 막 그랬는데 그걸 좀 많이 자제시켰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랬고요. 또 박하영 그쪽에서는
되게 밝긴 밝은데 좀 겉도는 느낌이 있는 아이여서 일부러 좀 언니들이랑 잘 안 놀고 혼자 돌아다니고, 사실 혼자 돌아다니는 걸 좀 좋아하긴 하는데 좀 핑계 삼아서 좀 더 이제 잘 얘기 안 하고 좀 더 먼 데도 삼자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역할을 좀 촬영 이외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관객과에 대한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그리고 감독님, 배우님